안녕하세요. 동굴을 한번 찾아봅시다. 옛날 얘기 좀 한번 해보겠습니다. 때는 2001년 그리고 2002년입니다. 당시 최고의 아이돌 그룹이었던 G.O.D의 하늘색 풍선이 교실 이곳저곳을 날아다니고 신화 창조를 외치던 소녀들의 주황색 풍선이 밤 하늘을 수놓던 그 즈음 브라운 아이즈의 벌써 1년이 음원 차트 1위를 석권하던 바로 그때 저는 일개 초딩이었습니다. 당시 저는 대다수의 초딩들과는 달리 에미넴의 음악과 닥터들의 음악을 즐겨 들었습니다. 또한 나름대로 기장을 수선한 힙합 청바지를 입고 말도 안 되게 큰 힙합 박스 티셔츠를 입고 학교에 다녔습니다. 그리고 인터넷 힙합 커뮤니티에도 초딩 신분으로 가입을 하게 됩니다. 막연하게 힙합이 끌어당기는 어떤 매력이 깊이 빠졌던 것인데요. 정확히 어떤 연유로 제가 그리 발악하게 되었었는지는 솔직히 기억도 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결코 초딩스럽지 않은 모습이었던 것은 분명합니다. 13살의 언저리. 그 즈음에 저는 이미 마음 저 깊은 곳에서부터 힙합 가수를 장래 희망으로 삼고 있었던 모양입니다. 어느 날은 문득 TV를 보다가 YG 패밀리의 한 어린 꼬마 소년 리틀 지드래곤 구권지용이 멋쟁이 신사를 외치며 멋지게 랩을 불러제끼는 모습을 보고 저는 그것에 큰 감동을 받고 자극을 받게 됩니다. 이후 정말로 래퍼, 힙합퍼가 되고 싶었던 어린 저는 집에서 열심히 랩을 연마하기 위해 불철주야 고군분투하게 됩니다. 하지만 나름 열심히 아주 힘겹게 멋진 랩을 발사하기 위해서 노력했으나 저의 래핑은 빠른 시 낭독에 그쳤고 국거리 장단을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그것은 저에게 굉장히 처참한 일이었고 저는 그 즉시 힙합 가수로의 꿈을 접게 됩니다. 힙합 가수로의 꿈을 접음과 동시에 저는 2003년 중학교에 입학하게 됩니다. 이후 저는 힙합에 대한 전문가가 되고 싶었습니다. 힙합 전반을 아우르는 비평가든 평론가든 그 무엇이든 상관없었습니다. 그 즈음에 저는 이렇게 인터넷 검색으로 각종 힙합 관련 개념 및 앨범을 찾아보는 낙으로 밤과 후를 보내곤 했는데요. 오랫동안 꿈을 그리는 사람은 마침내 그 꿈을 닮아간다라는 당시 네이버 지식인 답변이 마무리 멘트에 혹하기도 했을 만큼 매우 순진한 학생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러던 와중 어느 순간 저는 1990년대의 초중반 미국 힙합 카테고리에 푹 빠지게 되었습니다. 한국의 힙합은 물론 미국의 최신 힙합은 아예 듣지도 않고 고전적인 미국 힙합만을 쥐야장천 들어 제끼고 공부했습니다. 정말 미친 듯이 듣고 미친 듯이 가사를 해석했습니다. 하지만 그 시간은 생각보다 꽤나 길어졌고 그것은 굳어진 취향이 되어서 고등학교 때까지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의 2006-2008 고등 힙제리 시절이 시작되게 됩니다. 앞서 이야기한 것을 짧게 간단하게 한번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2003년 중1 때 처음 접한 90년대 미국 힙합이 종국에는 수능을 망치게 되는 어떤 일련의 과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보시면 2003년에 90년대 미국 힙합을 접하고 2004년에 즐기고 2005년에 빠졌다가 2006년에 최고였다가 2007년에 진짜 답인 줄 알았는데 2008년에 수능을 망치게 되는 어떤 양상을 보여주었다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해가 잘 되시나요? 감사합니다. 안타깝게도 저는 힙합 전반을 아우르는 힙합에 대한 전문가가 되고 싶었는데 앞서 보신 바와 같이 6년이라는 세월 동안 힙합의 극히 일부만을 너무나 깊게 파고들었던 나머지 힙합 전반을 논하는 전문가가 되기에는 나 역량이 매우 부족하다는 것을 처절하게 느끼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저의 강점은 빠르게 또 후회 없이 꿈을 포기할 줄 안다는 점인데요. 따라서 저는 고등학교 졸업식이 있던 날 저희 정들었던 교복을 후배들에게 물려주면서 힙합 전문가로의 꿈도 함께 물려주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2009년 바야흐로 대학생이 되었습니다. 성인이 된 것이죠. 그래서 저는 힙합을 그저 즐기기로 결심하였습니다. 일상생활로서의, 취미생활로서의 힙합 즐기기에 충실하기로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갈수록 힙합을 향한 애정은 식을 줄을 몰랐고 힙합을 향한 열정은 더욱더 커져만 갔습니다. 힙합 관련 서적을 들여다보는 일이나 국내외 힙합 뮤지션의 디스코그래피를 정리하고 감상하는 일, 또 미국 가수의 힙합 곡의 가사 해석본을 인터넷을 통해서 보거나 다운받아 보는 일 등은 저에게 일상의 굉장히 큰 부분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물론 그것은 지금까지도 한심하게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정말 객관적으로 쓸모없는 짓을 주관적으로 아주 열심히 해온 것입니다. 저렇게 말이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굉장히 행복하게만 했고 지금도 여전히 행복하게만 합니다. 저는 힙합을 대하는 순간만큼은 그 누구보다도 가슴이 되게 두근두근거리고 기분이 너무 좋아집니다. 아직까지도. 10년은 좋게 넘은 저의 힙합 짝사랑. 그것에 쏟아부은 엄청난 물리적인 시간과 정신적 노력을 제가 조금 더 객관적으로 생산적이고 쓸모있는 일에 주었더라면 저는 아마 지금쯤 더 큰 인물이 되어 있을지 모릅니다.
아니 아마 100% 그랬을 겁니다. 바로 이렇게 위대하게 말이죠. 아주 위대합니다. 하지만 저는 전혀 후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저만의 평생 쉼터를 만들어 놓았기 때문입니다. 언제든 들어가 숨어서 가장 행복한 순간에나 그리고 가장 열정적인 순간에 나를 만날 수 있는 동굴을 만들어 놓았기 때문입니다. 비록 제가 현실에서는 화면에서 보시다시피 그리고 실제로 보시다시피 굉장히 허여멀건하게 생기고 좀 비릿비릿하게 생긴 일개 대학생에 불과하지만 동굴 속에서의 저는 금시계와 금반지, 금목걸이, 금리로 무장을 한 매일매일 스웨깅하고 허슬링하는 I don't give a F를 외치는 슬픈 눈을 가진 흑형이 됩니다. 저는 힘들고 지치고 우울할 때면 항상 저만의 은밀한 힙합 동굴로 들어갑니다. 힙합 동굴은 저에게 현실에서의 고민들과 걱정들을 잠시 뒤로 할 수 있는 지상 최고, 지상 최대의 행복의 공간과도 같습니다. 정말 거기에 들어서는 순간 저를 둘러싼 모든 것들이 다 차단되고요. 저만의 새로운 우주가 펼쳐집니다. 또 거짓이 없고 꾸밈이 없는 나를 만나면서 말도 안 되게 큰 자신감을 부여받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모두 현실 속에서 굉장히 피곤하게 살잖아요. 이것저것 해야 할 일도 많고 또 하지 말아야 할 일도 많습니다. 그리고 여기저기 눈치도 봐야 합니다. 하지만 언제나 항상 변함이 없는 나만의 공간이 존재한다는 것은 정말 매력적인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13년이 넘는 시간 동안 제 옆에는 힙합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것은 저희 정체성을 형성하기도 했을 것이고 또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저의 어떤 독특한 가치관을 만들어내기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마 그것은 앞으로도 계속될 겁니다. 제가 얼마나 더 나이를 먹든 또 어떤 직업을 선택하게 되든 저희 뒤에는 항상 든든한 조력자처럼 힙합 동굴이 크게 버티고 서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이상한 취향, 이상한 취미, 남들이 미쳤다고 하는 나만의 것에 대해서 감사합시다. 더 미치고 더 파고듭시다. 그것이 어떻게든 좋게 발현될 겁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좋아하게 된 데에는 이유가 있잖아요. 저는 그것을 무시하지 않고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좋은 게 결국 좋은 거니까요. 여러분들도 동굴 하나씩 만들어 보실래요? 참 좋습니다. 감사합니다.